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교육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희 교육협력 담당입니다. 고경아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교육협력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11.79%인 19억 5,869만 9천원이 늘어난 185억 7,14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부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과 기금 등 당초 가 내시에서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과 보조금 매칭 비율 조정, 정부 지침에 따른 예산 분리 등의 사유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설악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비 15억 원 중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2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비부담분 3억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평생교육문화센터 다목적실 정비공사비 53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평생교육문화센터 다목적실 냉난방기 250만 원, 테이블 설치비 80만 원, 의자 구입비 12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고, 평생교육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전산실 PC 본체 구입비 2,980만 원과 평생교육문화센터 청소기 구입비 2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이생용품 지원 사업에 국도 2억 258만 원을 사회보장정 세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기금과 204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비에 기금과 876만 2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에 국도 72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에 도비 152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국비 1244만 5천 원과 1239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2489만 1천 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중 도비 2만 원을 감액하여 11호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6만 원, 드림스타트 소식지 발간 및 홍보비 12만 원, 드림스타트 전문화 교육비 6만 원을 각각 도비에서 감액하고 11호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3만 2천 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4만 8천 원, 복합기 임대료 9만 6천 원,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12만 원을 각각 도비에서 감액하고 11호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국도 80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 인지언어 프로그램 운영비에 도비 11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400만 원과 시비 2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 정서 행동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 15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520만 원과 시비 14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 원, 센터시설 영업배상 책임 및 일반 하재보험 가입비 4만 원, 아동단체 상해보상 가입비 36만 원, 차량 유류비 9만 6천 원, 차량 유지관리비 4만 원을 도비에서 감액하여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료비 10만 원, 프로그램 행사 참가자 급량 체험비 100만 원을 각각 도비에서 감액하여 시비로 증액 계상하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국도시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급여에 국도시비 4,7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아동보육가정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 15억 1,500만 원이 가내시됨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계상하고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기금과 도시비 3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지역 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국도시비 600만 원을 계상하고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 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에 기금과 도시비 6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무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급여 280만 원을 도비에서 감액하여 시비로 증액 계상하고 정서행동 분야 사례관리사 시간의 근무수당 10만 9천 원을 도비에서 감액하여 국비 100만 원과 시비 1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체건강 분야 사례관리사 10만 7천 원, 인지언어 분야 사례관리사 9만 7천 원을 각각 도비에서 감액하여 시비로 증액 계상하고 사대보험 부담분 46만 7천 원을 도비에서 감액하여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13,000원을 도비에서 감액하여 국비 100만 원과 시비 1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육료비는 도비 13만 5천 원을 감액하고 국비 14만 4천 원과 시비 1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전담요원 인건비 항목을 별도로 구분 편성해달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항목에 편성된 아동전담요원 인건비 2,333만 3천 원 전액을 삭감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인건비 별도 항목에 국도 시비를 포함해 780만 2천 원을 구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문화센터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 근무복 및 작업화 구입비 5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고 2018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이자 22만 8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현장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파견 나가셔서 고생 많으시던데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보니까 교육 분야가 60억 8,800만 원이네요. 1.72%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안 관련 질의 전에 남북권 중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학교 신설, 남북권 중학교 이제 신설 대체 이전과 관련돼서 교육부 이제 투자 심사 이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이전 대상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청 처음에 재검토가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 이제 기존 부지 외에 도로 쪽으로 이제 땅을 더 매입해서 부지 적합도를 이제 개선을 해서 이제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안으로 올렸는데 투자 심사에서는 더 매입하더라도 현재 부지는 부적합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 심의는 통과가 됐었고요. 네. 예, 중통위에서는 지금 그 면적을 좀 늘려서 예. 추가해서 하는 걸로 이제 안을 현장 실사를 나와서 이제 점검이 됐었었는데, 네,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뒤쪽 그 입지 여건이 네. 맞지가 않다라는 결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그 입지 여건이 맞지 않다라는 것 중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부결됐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예, 그 건너편에 있는 코하루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도 네. 상당 부분 거리가 학생이 그 학교를 갈 때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쪽 지역이 워낙 그 40도 이상의 경사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뒤쪽에 옹벽 시설을 할 경우 당연히 이제 옹벽 시설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옹벽 시설을 할 경우 나중에 그 어떤 사태 문제가 되면 산사태라든지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의견으로 해서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전이 아니고 단순 이전하라 그러면 단순 이전하고 대체 이전 차이가 대체 아마 이전은 교육부에서 대주는 거고 단순 이전은 지자체에서 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체 이전은 학생들이 뭐 넘쳐나든지 해가지고 네. 그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그 학교를 확보한다는 의미의 이제 대체 이전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 이전 관계는 그와는 관계없이 네. 한 군데 편중되어 있는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단순한 이전이라 해서 네. 그렇게 될 경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경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지자체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부담도 이제 그 보조 기준에 맞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물론 네네. 협의해야 되는 하는 사항인데 도교육청에서 부담이 한 46억 정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뭐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완전히 포기하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외에 대체 부지가 있는 것인지를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도 뭐 같이 협력해서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는 걸로 뭐 시한인 우중도 반드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부지가 이제 40% 경사로 하고 화로 아파트 쪽에서 이제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 지금 우리가 예정지었던 위치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따지게 되면. 좀 앞으로 이렇게 또 나오는 올라가면 개념이 되는 거죠. 경사도를 네네. 좀 없애려면 예. 들어가면 경사도가 더 높은 쪽으로 더 가는 높은 쪽으로 갈 거니까.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우측 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면적은 그대로 살리되 예. 추가된 부지를 더 확보하라는 의견이었는데 예. 그마저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남부권 중학교 대치 이전 위원회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고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그 모두 발언에 지금 질문 드린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악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이 이제 대응비가 이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다목적실이 필요한 그 요청이 들어온 학교가 몇 군데가 되죠? 지금 들어온 건 별도로 없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고 저희들이 그 교육청하고 이제 협의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목적실 외에 그 학교 관련된 그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양초등학교도 지금 잔디구장, 인주잔디를 계속 그 총동문회에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학교 측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교육경비 그 신청을 받으면서 그 조사를 했는데 별도로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그 초등학교 총동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학교 쪽에서 지금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부서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그 본의원도 참 난감한 게 그 우리 선거구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할 때마다 총동문회에서 아주 원성이 자자해요. 그런데 저희도 요청을 할 때 학교 측에서 좀 관심을 갖고 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상당히 많이 좀 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재차 또 과장님에게 확인을 하니까 요청이 좀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다시 그 부분도 동문회 쪽하고 학교 측이 좀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목적실 정비공사 지금 평생교육문화센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시급한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학생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운동장은 야구부가 이제 주로 보니까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가서 수업 받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라 보니까 이제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학습 동아리라든지 또 강의라든지 또 학생들 자체적으로 뭐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체육관에다 다 집중돼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다목적실이 이번에 이제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냉난방기하고 테이블, 의자 이게 추가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요거는 이제 평생교육센터. 예, 지금 말씀하신 게 평생교육센터 말씀하신 겁니까? 예. 평생교육센터 다목적실 정비공사를 지금 말씀하신 예. 건데. 지금 이제 이것을 하게 된 거는 기존에 이제 수강생들이 우리 평생교육센터를 이제 강좌를 참여하러 왔을 때 놀이방이 하나 조그만하게 한 19평 정도 되는 20평에 채 안 되는 놀이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파가니까 1년에 한두 명 정도밖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을 수강생하고 학원 강사들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그 다목적씩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컴퓨터는 뭐 원인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윈도우 운영 체계에서 윈도우 7이 종료가 올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으로 다 전면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 하나가 컴퓨터에 까는 게 4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컴퓨터 가지고 있는 기존 컴퓨터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2011년도에 이제 구입한 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대에 80만 원씩 프로그램비하고 본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또 7개 강좌가 지금 운영되고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한 150여 명이 이제 강의를 받고 있는데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돼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지원도 있나요? 아이들이 무상으로 체육시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있나요? 지난번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 부분에 일부 이제 반영된 것이 있고, 특별한 경우는 별도. 됐는데 그 조례상에 보면 아이들과 이제 불특정 아이들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소년 축구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속초중학교의 속초중학교하고 클럽팀하고의 지금 좀 갈등 양상이 좀 있는데요. 클럽팀은 지금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왜 무상으로 지금 1년 동안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했는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도 이제 조례를 찾아보니까 개인 사업자와 관련돼서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이들과 관련된 지원은 있는데 무상으로. 지금 공교육의 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속초중학교하고 클럽에서 운영하는 팀들하고의 지금 운동장 사용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여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했더니 조례상은 없으면, 조례상이 안 돼 있으면 그 지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의 그렇다고 그렇죠. 보시면. 그럼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그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치 해야 된다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환수치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관계가 되는 교육과 부분에서. 관련돼서 그래서 한번 좀 의견을 여쭈려고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에는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접해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네, 처음 네, 듣는 소리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사태로 특히나 아동들을 지금 이제 돌봄 양육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
그렇죠. 그리고 다 함께 돌봄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어떻게 운영을 좀 하고 있나요? 그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네. 전면 이제 휴관하는 걸로 네. 이제 4월 5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다고 치면 저걸 문을 닫으면 실제로 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 긴급 돌봄 체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34명 정도가 지금 그 우리 돌봄센터하고 아동지역센터에 그 아동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2~33명 정도는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에서 그래서 직원들은 다 출근해가지고 상시 출근하고 역시 있고요. 대기하고 예, 있나요? 긴급한 어린이들은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드림 스타트 그러면 관련해서 그동안 좀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던 아동들은 어떻게 되죠? 보호는 아니었을 거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었을 예, 지금은 이제 대면 접촉은 생략을 하고요. 예, 전화 상담이라든지 전화로 가급적이면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이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기 좀 어려운데 이럴 때 좀 행정에서 많은 좀 관심들 가지시고 또 기관 상근 활동가들이 좀 힘을 내서 좀 그 다음을 위한 어떤 준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그렇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이제 저희가 그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좀 나눴었지만 2020년은 지금 청소년 시설의 확충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신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무리가 없이 청소년 친화 공간 이제 상당히 어렵게 1년여 동안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이제 뭐 계약도 마쳤다는 좀 말씀은 드렸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또 냉난방기라든가 뭐 문화의 집 또 외벽방수 이런 사업들 지금 어떻게 잘 추진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작년에 도비 이제 지원 네, 받아서 지금 네.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가 이제 성면을 철거하는 부분이 네. 그 어떤 법정으로 뭐 이렇게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 기간 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수련관의 공조기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 이 자체가 설계만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맞게끔 만들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수련관에 맞게끔 공조 예. 시스템을 제작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체 거기에 공간의 네. 효율성을 해서 이제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설계에만 한 40일이 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천정 이거 실내 체육관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높지 않습니까? 네, 여기 그렇죠. 그러려면 그 위에 있는 성면을 드러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지지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비계 주는 설치하고 예. 하간에 또 당부를 하나 좀 이제 네.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많은 시설들의 지금 개보수 내주는 신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의 공사에서 안전공사 네. 예,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유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과장님께서 현장에 좀 시공하고 그러시는 분들께 이거는 철저하게 좀 기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여간에 뭐 지금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고 또 특히나 체육 행사 중심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성면과 같이 유해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부분들이 좀 놀라운 거고요. 이번 차에 잘 좀 해결해서 좋은 공간으로 약간 좀 탄생할 수 있도록 당부 다른 것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기 5월이나 6월까지는 가능한데 네. 공조기하고 성면 철거 부분이 좀 사업이 많이 이제 걸릴 것 같아서 네. 7월 달은 돼야 네.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아동 청소년 친화 공간은 이제 어렵지만 이제 첫 삽을 좀 뜨게 되는 거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계속 닫혀 있는 네, 상황. 저희 시와 초록우선이 분단 부분이 네, 나눠서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비 부분, 소방, 전기, 통신, 그다음에 그 폐기물 처리 같은 건 저희가 맡고 또 옥에 바깥에 이제 부대 시설 저희가 맡아서 하고 초록우선은 실내 리모델링을 맡아서 하는데 네. 저희들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초록우선 설계도 완료가 됐는데 저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회원들한테 아마 예산이 뭐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 했는데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협찬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삐걱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상당 부분 딜레이가 됐는데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계약할
파악하고 착공하는 것이 절차가 이번 네. 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원으로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주도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이 굉장히 좀 빠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이제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좀 추진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민간 또 아동들 지원하고 있는 초록우산하고 이 상황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시설의 그 어떤 정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늦지만 또 두들기면서 가는 부분이 이제는 좀 잘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나 이제 예산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그 249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이제 876만 2천 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제가 19년 사업에서 예산을 좀 찾아보면 잘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거 네. 이번에 처음 그 일식 4,000원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식 네, 4천씩이요. 네, 신규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도 이렇게 카드로 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저기 학교 밖 청소년이 한 206명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치가 않습니다. 206명이요. 206명 정도 네. 판단하고 정확치는 않고 왜냐하면 네. 등록을 하고 자주 오는 음, 학생들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뭐 뜸은 1년에 뜸한. 한두 번 정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이 된 거니까 문제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이제 급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또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들이 또 여러 청소년들이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통해서 뭔가 활동하는데 좀 더 어떤 그 유인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좀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조건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하여간 신규 사업이 이렇게 하나씩 잘 지원되는 건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죠. 253쪽에 이제 코로나 지원의 부분에 아동 양육에 대한 이제 한시 지원 사업으로 지금 15억이 내려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예산 집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예산이고요. 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3월에서 6월까지. 예,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 해서 네. 우리가 양육 수당을 받는 만 7세 이하 애들을 이제 그 있는 가정에 아 양육수당 지급받는 예, 가정에 가정에 이제 네. 전체적으로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월마다 나눠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어, 일시 그러니까 40만 원을 지원을 예, 한꺼번에 원하는 대로 40만 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나눠서 해달라면 나눠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네. 40만 원을 일시로 일시로 예. 근데 요거 이제 정부에서도 상품권으로 하느냐 또 어떤 또 다른 뭐 지역에 뭐 온누리 상품권도 네. 있고 강원 상품권도 네. 있고 있지 지역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를 예.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바우처라고 하는 네. 왜냐하면 또 그 동사무소 가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주고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네. 줄을 서고 이런 문제가 있어 저희들 네. 바우처로 해서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하려고.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이제 3월이잖아요.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도출돼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여쭤보면 한 가정에 지금 요즘 이제 3인 아동 양육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면 3인 곱하기 4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인당 지급인 거죠. 가구가 아니라. 이거는 네. 가구 그 인당. 받는 대상 예. 그 학생 수에 따라서 그 네, 네. 만 7세 이하의 예, 네. 예, 아동 양육 수 예, 인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그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상당히 좀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은 더 돌봄의 상황에 지금 좀 내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좀 단비처럼 이 어려운 시국에 좀 잘 예, 지원의 상황들로 좀 풀릴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선에서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질의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요즘 그 대기자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뭐랄까 굉장히 활기차게 잘 운영된다는 소식에 좀 기분 좋았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맞벌이와 맞벌이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를 같이 이렇게 공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선호하는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 지금 한 가정이라도 그 어려움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 프로그램도 많이 개선됐고 요즘에 제가 한번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피치 못하게 아동들을 이제 등교시킨 아동들이 한 18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 좀 그 뭐랄까 애들이 또 답답해하고 부모들은 또 맡길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운행해 주는 게 참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 수시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 돌봄센터하고 네. 또 지역 아동센터하고 협의해서 네.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걷어들이는 걸로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아동들이 같이 참여하니까 그 다 함께 돌봄센터가 활기가 더 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그 보호 종료 아동 있죠. 자립수당이 나가죠. 물론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몇 명 정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상을 합니까? 예, 이게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거는 요보 아동이 만 18세까지 지난 네. 다음에 바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그 해가지고 매월 30만 원씩까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건데요. 2년 동안. 예, 지금 20명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 해가 갈수록 그런 애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숫자가.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그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나 역할은 늘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뭐 세월이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아니 상황. 요즘 사회적인 여건이 네. 변하다 보니까 네. 그러한 그 가정 위기 가정이 많이 생긴다 그럴까?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부분은 많이 좀 생기지 있습니다. 않을까 예. 싶어서. 예. 254페이지 좀. 피해 아동센터 운영이에요. 어떻게 그 피해 아동이라 하면 일반 뭐 이제 시민들의 자녀도 들어가겠지만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각지에 있는 아동들도 여기 다 흡수가 됩니까? 그러한 의미보다는요.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뭐 부모가 수감 생활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질병을 가져서 애들 돌볼 수가 없다든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극한 상황에서 애들이 맡길 데가 없을 경우 특별히 이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들은 보현의 집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반야 아동 그 강릉의 자비복지원에서 하는 이제 그 보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야 우리 또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현의 집에서는 처음에 잠시 단기적으로 이제 거기서 뭐 심리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생활하다가 괜찮으면은 이제 밖으로 이제 내 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렵다 그러면 다시 반야 그룹홈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반야 그룹홈은 장기 수용 대책이거든요. 네,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지금 여아가 그러고 있습니다. 총 9명. 예, 그 보현의 집에 5명하고 이제 반야에 예. 4명하고 해서 9명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또 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흡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아동 문제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에서 부모들이 어쩔지 모르고 그냥 껴안고 그냥 가는 아동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아동들도 같이 발굴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지 않나. 이건 저 포괄적인 개념이니까요. 네네. 예. 그런 학대 아동이라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좀 찾아서 네. 정말 그
사회 온정을 좀 다문화 가정까지 껴안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까지 속개를 하겠습니다.